좀 주죠. 자, 필수형 9번인데 X, Y를 둘 다 따로따로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변형 문제는 딱 봐도 쉬워 보여서 그냥 발전 두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638 그리고 1번에 2번. 이거는 뭐 무난하게 그 모의고사 4점에도 나올 수는 있는 문제예요. 꽤 정규분포에서 자주 나왔던 패턴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요. 자, 일단은 F12. F는 이제 앞에 있는 정규분포 따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G26은 뒤에 걸 따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그리기 전에 이런 거 표준 편차 이런 거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높이가 같다라는 개념으로 그래프 두 개를 좀 따로따로 그릴게요. 자, 하나는 평균이 10입니다. fx. 자, 평균 하나가 10이고 또 하나는 평균이 m인데 m이 좀 클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간 찍어서 풀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데 G26이랑 F12가 같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균 m을 잡고 중요한 건 둘의 높이가 똑같아요. 표준 편차 때문에. 자, 그리고 F12랑 G26이 같다. 이게 대칭성을 써먹어야 되는데 한 10이라는 게 여기쯤 있다고 치고, 자, 26일 수 있는 거는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거든요. 이렇게 이제 y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y가 26보다 크다가 0.5보다 커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여줄게. 자, 만약에 왼쪽이 26이고 이렇게 둘의 y좌표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26보다 오른쪽의 넓이 0.5보다 크겠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 만나는 오른쪽 점 여기가 26이라고 깔면은 26보다 크다의 넓이는 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6이야. 자, 이때 둘이 완전히 대칭 곡선 따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점을 찾아줘. 자, 이 중점 찾으면은 12와 26의 중점. 두 개 더하면 38, 나누기 하면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도 대칭성을 이룰 거기 때문에 10, 19m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9 차이니까 9 차이 나면은 m은 28. 이걸 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그래서 y라는 정규분포는 28의 사이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주시고,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은 다 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깔끔한 표준화 마무리이기 때문에 먼저 z는 시그마분의 y 마이너스 m 28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 20 넣어서 표준화시키면은 z는 4분의 20 빼기 28 마이너스 8보다 작거 나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정규번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 나갔다.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정규분포 곡선 왼쪽 자 여기는 왼쪽 보는 거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 0.4772 그래서 0.5에서 0.477이 빼면은 이 왼쪽 넓이는 0.0228 그래서 2번을 써주시면 답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자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거 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10은 F20보다 크다. 그 다음 F4는 F22보다 작다. 자 일단 얘는 이제 그래프의 평균을 추정하는 목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먼저 정규분포 곡선을 대충 그리면은 다음과 같아. 자 표준 편차 아니 평균 m의 표준 편차 5를 따릅니다. 가운데가 m이에요. 근데 일단 10, 20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완전한 대칭형은 아니고 10일 때가 조금 높대요. 그러면은 한 뭐 10이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치고 한 20이 여기쯤 있다고 쳐봐요. 뭐 대충은 이렇게 깔고 왔습니다. 그 다음 4랑 20인데 간격 얘가 20에서 오른쪽을 더 가면은 여기 한 22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에서 여기서 이제 F22가 높아야 되거든요. F22가 높으려면은 여기보다 살짝 더 낮은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살짝 더 낮은데 한 4 정도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높이 4, 22, 20,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먼저 이 첫 번째 보기에서 보시면은 10과 20의 중간값이 15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얘네 둘의 중간값은 한 여기 좀 더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m은 15보단 작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얘가 4와 22의 중간값은 20, 그 간격을 좀 오버해서 보여주면 좀 잘 보일 텐데, 자, 여기가 4가 아니라 한 요쪽에 좀 왼쪽 많이 쏠 있어요. 4라고 쳐봐요. 그러면 4랑 22, 요게 중간은 한 여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3이니까 m은 13보다는 커야 돼. 약간 대칭성 완벽히 따르진 않으니까 13과 15 사이. 근데 평균 m은 자연수다. 요것 때문에 m은 14를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가 14의 5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바로 표준화식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 꽤 좋아요. 그래프 한번 그려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거 z로 바꾸시면 z는 17 빼기 14, 3, 3 나누기 5니까 0.6, 0.6보다 크고 18 빼기 14가 4, 4 나누기 5니까 0.8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구하는 거여서 뭐 정교분포 곡선 대충 그리시면은 자 포인트 0.6과 0.8 사이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거는 뭐 이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0부터 0.8까지가 0.288 그 다음에 0에서부터 0.6까지가 0.226 여기가 0.226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0.288에서 0.226을 뺍니다. 이거 빼면 0.062 이런 식으로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다. 그쵸? 할만하죠? 태연이 지금 왔고 자 다음에 유형 그 요거 했으니까 10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간하면 정규분포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 통계적 추정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냥 이것도 641번 하나만 합시다. 자 641번 하나만 하시면은 자 여기는 정규분포 표준화식을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제는 기니까 잘 읽어주시고 한번 봅시다. 자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하는데 A의 길이는 정규분포 n의 10의 0.4에 따라요. 그래서 A는 정규분포의 10의 0.4의 제곱 이걸 따를 거고 그 다음 B는 정규분포의 12의 0.6을 따르게 된다. 근데 뭘 어쩔 거냐면요. 자, 이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D 이상이면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이게 문제가 내가 뭔 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 보시면은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D 이상이면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걸 잘 보세요. 동물 A의 화석 이거는 A 기준으로 정규분포 보세요. A 기준으로 정규분포고 이거를 A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 그러면 그 길이가 D죠. 그럼 이제 A가 D보다 크면은 이게 그 D 미만이면 동물 A 화석이니까 A의 길이 동물 A가 있고 A가 D 미만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 기준으로 보면 A의 길이가 있어요. A 좀 이따 정규분포 시키기 위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A가 D 미만이면은 그 부위의 길이가 A 기준으로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을 A의 화석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다음 B의 화석, 그러니까 동물 B의 화석을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은 B 기준으로 정규분포 보셔야 되는데 자 B는 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P 자 B가 어떻게 되냐면은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될 확률은 D 이상이면 동물 B의 화석이 된다고 했으니까 B는 D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게 A는 A로 판단되고 B는 B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준화식을 먼저 보시면은 Z는 시그마 0.4분의 A 마이너스 M A 빼기 10. 그다음 두 번째 B에 대한 표준화는 Z는 얘가 0.6분의 그런 다음에 A 빼기 12 아니 B죠 이거는 B 빼기 12 이렇게 돼서 자 이것들을 모두 Z로 바꾸면요. 첫 번째 거는 P, Z가 0.4분의 D-10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P, 얘도 Z로 바꾸고 Z가 0.6분의 D-12보다 크다.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보통 좌우 대칭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보실게요. 자 Z곡선이 이렇게 있고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 왼쪽이라고 가정할게요. 왼쪽에 0.4분의 D-10 그 다음 오른편에 0.6분의 D-12가 있다고 쳐요. 뭐 이게 왼쪽 오른쪽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일반화시키면 Z가 얘보다 왼쪽에 있다. 왼쪽 넓이다. 그 다음 Z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넓이랑 같아지는 순간은 여기랑 여기가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그렇죠? 좌우 대칭이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얘가 0일 수는 있거든요. 얘가 0일 수는 있는데 D-10이 0이고 D 빼기 12가 0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약간 그래서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을 쓰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래서 0.4분의 마이너스 D 플러스 10 이게 오른편이 0.6분의 D-10이랑 같을 때 이때를 좀 답을 써주시고 그리고 0.4, 0.6 좀 굉장히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곱해봅시다. 그러면 0.6에 마이너스 D 플러스 10은 자 오른편이 0.4에 그 다음 D-10이랑 같아야 되고요. 10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6D 플러스 60 10은 곱한 상태요.
밑에 식은 4D 빼기 48 이렇게 같아야 돼서 10D는 얘가 108이고요. D는 10.8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D 값은 10.8, 5번을 답으로 내주면 정답이 되겠죠. 문제 잘 읽으시면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정규분포 문제는 어렵게 낸다고 해봤자 정규 분포만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 읽기가 좀 까다롭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것도 발전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 변형 발전이 두 개 푸는 패턴이 비슷하니까 자 발전 문제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643번 한번 가보시면 자 일단 y는 ax 이렇게 따라요. 그리고 요거로 우리가 먼저 뭘 볼 수 있냐면 마지막에 정균표로 바꿔내서 일단 이 y는 aex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 시그마를 볼게요. 자 시그마의 y는 그 x 앞에 a가 됐으니까 a 시그마 x 이런 느낌을 좀 바꿀 수 있죠. 앞에가 a, b면 시그마도 a, b, a 양수니까 그리고 평균은 또 ax 이렇게 잡으시면은 자 정균포 두 개씩을 이렇게 쓸게요. 자 x는 정규분포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은 y는 평균도 ab가 되고 표준편차도 ab가 됐으니까 y는 정균포의 am의 a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주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위에는 y는 ax 같고 평균 표준편차 공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은 둘 다 표준화 시켜야 돼요. 다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표준화식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u가 아니라 시그마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z는 얘가 a 시그마분의 y 마이너스 am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다가 좀 더 중요한 테니까 다를 먼저 봅시다. 그럼 x가 2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28을 여기다 넣으면요. p z가 시그마분의 28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랑 똑같냐면 오른쪽이 p에 얘가 a 시그마 분의 그다음에 y 28 넣으면은 28 빼기 am보다 여기는 좀 잘못 썼죠. z가 커야 돼요. 그래서 z가 크거나 같다 이런 보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좌우 대칭형 떠올리시면 얘도 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정하는 건데 시그마분의 28 마이너스 m이 왼쪽에 있다고 쳐도 돼요. 어차피 오른쪽에는 왼쪽이는 크게 상관없어서 자 왼쪽에 시그마분의 28 빼기 m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오른편에 a 시그마분의 28 빼기 am보다 크거나 같다가 넓이가 같으려면은 정확하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돼. 그래서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랑 똑같아야 된다.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m-28이 a 시그마분의 28 마이너스 am이랑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약분하고 그 다음에 a 위쪽으로 올리면 am 마이너스 28a는 28 빼기 am이다. 뭐 이런 느낌 됩니다. 아직은 문자가 두 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냅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일반화는 이제 더해서 1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볼 건데 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p 시그마분의 x 18이죠. 자 여기는 18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자꾸 z를 안 쓰네요. 자 z가 시그마분의 18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 그 다음에 y 자리 36 넣으면은 z가 a 시그마분의 36 마이너스 am보다 크거나 같다. 둘로 합치면 1이 될 거예요. 두 개 합치면 1인데 자 여기는 왼쪽이랑 오른쪽 더해서 1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규분포 그래프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자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뭐 이런 포인트가 있다 봅시다. 그럼 z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더한 거랑 그 다음 z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둘 더해서 1. 완전히 메꿔지려면요. 여기서 겹쳐야 돼요. 무조건. 한 자리 겹쳐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둘을 더해서 완전히 메꿔지려면 겹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시그마분의 18 마이너스 m 이랑 오른쪽에 있는 a 시그마분의 36 마이너스 am이 또 같아야 돼.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얘랑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써줄 수 있어요. 다 메꿔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시그마 한번 약분하고 다시 a를 분배곱식하면 18a 빼기 am 요건 36 빼기 am 이렇게 돼서 없어지죠? 마이너스 am 없어지고 내가 잘못한 줄 a는 2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a는 2. 그럼 a가 2니까 다시 이쪽 오시면은 얘가 2m 마이너스 56은 28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니까 4m은 84 뭐 깔끔하게 나옵니다. m은 그럼 21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시면요 이제 뭘 구하는 거야? 2의 y 아까 am이었거든. y의 평균은 am이었으니까 2랑 20을 곱하면 정답은 42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윤포 그래프의 생김새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런 거 쉽게 쉽게 좀 풀 수 있으니까 한두 번만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 조회수를 검색해본 결과 확통 조회수가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 이유 태현이랑 성진이 둘 다 안 본다는 얘기인데 한 번쯤은 봐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내가 올리기 때문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좀 있어요. 태현이가 몇 번 본다는 얘기는. 근데 확통은 어쩔 땐 빵빵빵빵빵 빵빵빵빵.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너무 잘 들었구나.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성진도 귀찮아서 자유수리만 보시죠.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라도 좀 잘 기억해주세요. 다음 647번. 자, 보시면은 자격증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그 다음에 10,000명 중에서 자격증 시험 점수가 평균이 55점이고 표준편차 시그마를 따른다. 이때 합격자 수가 668점이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문제만 잘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점수입니다. 점수 기준으로 정규문법 따르니까 X는 시험 점수고 평균 55의 시그마 제곱 따라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수 668은 이런 문제는 보통 최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세팅해 주세요. 최저 점수, 합격 커트라인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K점이라고 했을 때, 자 P, 합격자의 지원 점수가 K점보다 크다. 이게 합격할 확률이랑 똑같아요. 내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높을 확률. 근데 이게 10,000명 중에서 그 K는 70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K는 70점. 최저 점수는 70점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 그러니까 70점이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자 X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운전면허 10,000명이 봤는데 668이 붙죠? 운전면허 아닙니다. 운전면허 사람이랑 붙어야 돼요. 자, 일단은 10,000명 중에서 668명 안에 들려면은 이게 0.0 만분의 668이죠. 아까 경제수학 너무 열심히 했는데 계산이 안 되네. 자, 만분의 668 이렇게 하면은 0668 이렇게 잡았을 때 어쨌든 0.0668 70점 넘는 애들이 0.0668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 표준화 시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Z가 자, Z식 쓸게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 55니까요. 그래서 70에서 55 빼면은 시그마분의 70에서 55 빼면 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확률이 0.0668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분의 15. 자, 이렇게 했으니까 시그마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0.0668이에요. 그 다음 요 전체가 0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전체 0.5에서 0.0668을 빼요. 그럼 얘가 0.4332. 요 넓이는 이제 0.4332가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1.5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15가 1.5. 그럼 시그마는 10. 이런 느낌으로 시그마 값 10을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써주면 정답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격자 문제는 보통 최저 점수를 이용해서 식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래프 원론적인 풀이죠. 변형만 있나? 오케이. 자, 변형. 자, 봅시다. 자, 요거는 그냥 대충 그려서 문제 좀 해결하는 거긴 해요. HT라는 전원만 좀 잘 읽어보세요. HT.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좀 다른 함수가 하나 적혀 있는데 HT는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 20의 표준편차 t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x는 t 값에 따라 바뀌고 정규분포의 20의 t의 제곱을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잡혀요. 그러면 ht를 그냥 얘를 바로 표준화로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z는 얘가 t분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15를 대입을 해봅시다. 충분히 가능한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좀 환산하면은 z로 바뀌거든요. p. z는 15를 여기다 넣었을 때 t분의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자, 근데 자 얘를 잡아야 되는데 h의 2점을 구하래요. 그럼 h의 2.5는 일단 2.5를 넣어보자. 그냥 이 식에 갖다가 2.5를 넣어보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h의 2.5는 p, z가 마이너스 2.5분의 2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요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좌우대칭으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참. 그 다음 니은도 갖다 넣어주세요. 자, H2를 여기다 넣으면은
H의 2는 정균포의 Z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H의 2.5는 자, 마찬가지로 그 여기 T 자리에 2.5만 넣으면 되니까 얘는 정균포의 Z는 마이너스 2.5 대 5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누가 더 크냐면은 바로 요 그래프로 그릴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저 빨간색이면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파란색이에요. 마이너스 2.5는 더 왼쪽에 생기니까. 그럼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H의 2.5가 크니까 니은도 3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H5OH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좀 어려워 보여 내 생각인데. 자, H5는 자, Z에다 T에 오를 넣으면 P Z 그냥 하면 되나? 정근포 값이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자, 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H2는 P에 2 넣으면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좀 문제가 있네요. 마이너스 2.5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림값으로 보셔야 되고 Z가 2짜리 나와 있는데 2.5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풀어주면 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위에 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자,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전체 0.5에서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습니다. 0.3413을 빼면은 이 둘을 뺐을 때 0.1587. 그래서 얘는 값이 0.1587 확정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애매하거든요.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다.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자, 요거는 가운데 0이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알아요. 0부터 2까지가 얘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몰라요. 앞에 표는 나와 있을지 몰라도 보통은 여기는 일부 다른 값을 줬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풀한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0.5에서 0.477을 빼기는 빼야 돼요. 이거 빼면 0.0228입니다. 0.028.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요. 근데 좀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5보다 작다는 얘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2라는 거는 정확히 얘보다도 작습니다. 0.028. 2를 좀 이용하는 거죠. Z값 2를. 그러면은 여기서 5배를 해줄게요. 문제에서 구하는 건 OH니까 OHE는 요 값을 5배 하면은 140 되고요. 250 그럼 0.1145 이렇게 돼요. 얘는 무조건 0.114보다 작은 거야. 근데 H5 구하면 0.1587이야. 딱 봐도 얘가 더 크죠? H. 그래서 H5가 더 크셔야 돼요. 더 크셔야 되니까 디귿은 거짓, 답은 3번. 기억니은. 그러니까 Z값 2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깔끔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연포가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이항분포 섞인 문제를 아직 안 봤습니다. 걔도 무조건 대표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긴 그냥 다 넘어갈게.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바로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만 잘 알고 있으면 기본 문제는 스킵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건 없어요. 자, 변형 발전 있는데 요거는 변형도 좀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확률을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가 돼 있어요. 1200C X, 그 다음 PX의 1-P 1200 빼기 X. 많이 본 식이고 이걸 우리가 독립시형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그걸 표로 모은 걸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바이너미얼에 1200의 P 스타트를 해야 돼요. 1200의 P. 이렇게 스타트하는데 자, 이게 X가 315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1200번 시행해서 315보다 크려면은 이걸 다 해야 돼요. 봐봐요. 1200C 315에 P의 315승 1-P의 뭐 네모승 플러스 1200C 316에 P의 316승에 뭐 1-P의 뭐 세모승 이런 식. 이거 다 넣어야 되거든. 계산력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n이 클 때는 어차피 이항분 횟수가 많아지면은 정규분포에 가깝게 근사치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으로 요걸 우리가 정규분포로 환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공식은 자, EX는 NP 1200P 이렇게 될 거고 분산식을 잡아야 됩니다. VX는 1200에 그 다음 P의 1-P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게 분산. 그 다음 표준편차 시그마 X는 일단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근데 좀 식이 많이 더럽긴 한데 P가 알잖아. 자, 1200P가 300이니까 미리 잡습니다. 요게 300이면은 P는 일단 4분의 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1200에 4분의 1 잡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러면 굳이 P는 안 써도 되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깔끔하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 EX는 NP 하시면은 300, 그 다음 VX는 NP 1-P니까 300 곱하기 4분의 3 하면은 225, 시그마 X는 15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를 정규 분포로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X는 정규 분포에 노멀에 그다음 300의 15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정규 분포 스타트가 됐으니까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답을 낼 거예요. 그럼 X가 3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자 Z로 바꾸시면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항분포 문제인데 정규분포 바꿨다. 라는 식으로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315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Z는 15분의 15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마무리는 앞처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항 분포 플러스 정분포 패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잘 파헤쳐서 문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자 0에서부터 1까지가 나와 있을걸? 그쵸. 여기 0.3413 나와 있으니까 전체 0.5에서 0.3413 빼면은 0.1587 5번을 답으로 써주면 끝. 그쵸?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652번은 방금과 비슷하게 어차피 이 두 문제 정도 알면은 여기 패턴은 이렇게 푸는구나 감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개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앞에 기본 문제 다 스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이해하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 표준화 하자 이렇게 기본 패턴을 먼저 숙지를 해주세요. 내가 좀 코가 조금 안 좋아서 코 잠깐만 풀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일단 652번도 일단 독립시행 확률 스타트가 됐으니까 바로 이항분포 전환을 해주세요. 이건 바이너미얼의 n번 시행의 4분의 1을 따를 겁니다. ncx의 4분의 1 x니까 이 정도 될 거고 그 다음 바로 분산식으로 가면 돼요. 아까랑 비슷하게 접근하면은 자 분산은 n 그 다음 p 그 다음 1-p 이렇게 해서 36이다 이런 느낌으로 먼저 n을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16분의 3은 36 그럼 n은 36 곱하기 3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12 곱하기 16 하면은 진짜로? 그럼 192 이렇게 나오고 네 계산 틀린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이노미얼에 x는 192에 그 다음에 4분의 1을 따르게 돼요. 일단 x는 이렇게 됩니까? 자 바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그 정규분포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m 값은 192에 4분의 1 곱하면은 48. 그 다음에 vx는 48에 다시 4분의 3 곱하면 36. 시그마는 6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정규분포로 나와 있으니까 정규 분포로 전환하시면은 x는 정규 분포에 48의 6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잡고 그다음 요거 시그마 어차피 a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화 똑같이 하시면 돼요.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p z는 6분의 a 마이너스 4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게 이제 0.0228이 되니까요. 정규분포 그래프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그릴 텐데 지금은 다 그립시다. 그래서 0, 그 다음 얘가 6분의 a 빼기 48. 그럼 요 오른쪽이 0.0228이니까 왼쪽은 0.4, 그 다음 772 되는 값은 0.4772는 2.0 그렇죠? 그래서 a 빼기 48은 6이 10이고 a는 60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 다음 거 보죠.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확률이랑 연계하는 거니까 654, 655.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광성고에서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맥박이 뭐뭐 이해할 때 뭐 빈맥 아니면 진맥 뭐 이런 문제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항분포 개념이랑 정규분포 개념을 좀 흡수해서 그다음에 또 조건 방류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 좀 짬뽕 패턴이 조금 어려워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서 풀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654번 볼 건데 정사면처 모양의 상자를 두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곱홀수 이건 외우라고 했죠. 곱홀수면 홀 곱하기 홀이 돼야 돼요. 참고로 곱짝수는 짝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그치? 그 다음 이왕 하는 거 더 할까요? 합홀수 합이 홀수면은 홀수가 홀수개 그러니까 뭐 짝수의 개수는 상관없고 홀수가 뭐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합이 짝수면은 짝수의 개수 중요하지 않고요. 홀수가 짝수개 요 네 개의 패턴은 항상 기본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홀홀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보시면은 1, 2, 3, 4가 나오는 주사니까 1, 1, 그 다음 1, 3,
그 다음 31, 33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네 가지씩. 그래서 전체는 4 곱하기 4 16개 중에 네 가지가 나오고 이게 한 번씩 해서 P는 4분의 1이 나올 거야. P는 4분의 1. 자, 이거를 1200번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1200번 반복이니까 알아서 독립식 확률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항분포로 바꾸면 돼요. 1200에 4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1200에 4분의 1.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평균 분산 다 구하시면은 평균은 NP 300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은 300 곱하기 4분의 3 하면 225. 그 다음 시그마는 15.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정규분포 이용해야 되고 x를 정규분포로 바꾸시면은 300에 15에 15. 여기까지 보시면 되기는 해. 그죠? 그래서 272야. x가 27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주셔야 돼서 z로 바꾸시면은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바꿔주시고 270 넣으면은 270 빼기 300 마이너스 30 나누기 15니까 p z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썼어. 자, 마지막 답은 여기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가 0.477. 그럼 반대쪽은 0.5에서 0.477을 빼면은 얘는 0.023. 그래서 0.023에 1000 곱하라고 했으면은 답은 23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발전 문제 보시면요. 문제 조금이라도 다르면 여기 다 할게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쉽다. 자, 보면은 자, 선호도 이퀄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쇼핑에 왔을 때 A나 B나 C나 D 중에 어떤 걸 고를지 요 선호도를 좀 고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B가 제일 좋대요. 등산화. 그래서 이 확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B를 고르는 게 아니라 C를 어쨌든 골라야 되거든요. C를 고르는 건 25%이기 때문에 확률을 100분의 25, 4분의 1로 잡고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인원은 192명이야. 이거를 이항분포로 바꾸면은 C를 고를 확률은 X는 192명 중에 4분의 1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스타트하는 거는 이항분 스타트랑 비슷해요. 그 다음 평균 바로 구하시면은 192 곱하기 4분의 1, 48. 그 다음 분산은 148 곱하기 4분의 3 하면 36. 시그마는 6이 될 겁니다. 자, 요걸로 정규분포 전환하면 X는 정규분포의 48에 6의 제곱.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 4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x가 42보다 크거나 같다. 오히려 변형 문제보다 더 쉬운데? 자, 어쨌든 z로 바꾸면 42 빼기 48. z는 6분의 x 빼기 48 이렇게 되니까 42 빼기 48 마이너스 6 나누기 6이니까 z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면 돼서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시고 자, 오른쪽 0.5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0.3413 두 개 더하시면 0.8413 어차피 정렬보 처음에 빡세겠으니까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미지수 구하기.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자, 요거는 657번에 2번이랑 발전 문제 이렇게 할게요. 657번에 2번, 그 다음 658. 여기 자리하시면 다음 단어 이제 또 표본 평균이라고 이제 통계적 추적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거기도 거의 메인은 정규 보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100번 던질 때, 두 동전 중 한 개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일단은 이렇게 돼요. 한 개만 앞면이면은 앞뒤 또는 뒤합이거든. 동전 두 개가 있는데 앞 뒤나 뒤합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라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확률은 2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앞, 뒤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4번 중에서 앞면 한 번 나오는 건 2개. 그래서 2분의 2고 그걸 동시에 100번 던집니다. 그래서 x는 바이너미얼 100번의 2분의 1 이렇게 따르게 돼요. 100의 2분의 1. 그리고 y는 가위바위보를 162번 하는데 A가 이기는 횟수니까 이길 확률, 질확률, 비길 확률 모두 3분의 1. 그래서 바이너미얼 162의 3분의 1을 따르게 된다. 이런 느낌 잡고 자, 이 각각을 둘 다 표준화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그냥 숫자로 세기는 불가능해. x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뭐 100C 40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둘 다 정규분포로 바꾸고 해서 일단 EX는 NP 50, 그 다음 분산 VX는 25, 시그마 X는 5 이렇게 바꿔서 정규분포 전환시킬 거고 Y도 마찬가지로 EY는 NP 54, 그 다음 VY는 54 곱하기 3분의 2니까 36, 그럼 시그마 Y는 6 이렇게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자, X를 정규분포로 먼저 바꾸시면은 50의 5의 제곱 따르고 그 다음 y도 정규분포 바꾸시면은 얘가 54의 6의 제곱 따를 것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은 둘 다 표준화시키면 끝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x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이거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50 이렇게 바꾸시면은 그러면은 40 넣었을 때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z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같은 게 자, y 표준화는요. z는 시그마분의 y 마이너스 m y 빼기 54 이렇게 돼서 k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z는 6분의 k 빼기 5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너무 많이 했죠.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정균포 z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0이고 여기는 6분의 밑에 쓸게요. 자, 6분의 k 빼기 54보다 크거나 같으냐면은 얘네들이 서로 좌우대칭이 변해. 좌우대칭이 돼서 6분의 k 빼기 54는 2. 그럼 k 빼기 54는 6이 12, k는 66. 2번을 답으로 써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658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자, 요 그래프를 450회 반복을 했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확률. 이거는 뭐 노가다란 패턴이요. 주사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했으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450회 시행이라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자, 여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고일 개념 이용하시면은 일단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셔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려니까. 그래서 4분의 d를 바로 쓰시면 4분의 1은 b' 제곱 a제곱 빼기 ac 5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같은 말은 a가 주사위거든요. a는 루트 5보다 커야 된다. 음수는 만드니까 a는 루트 5보다 커야 되고 대충 이게 2.23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되는 거는 3, 4, 5, 6이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주사위 한 번 던져서 3, 4, 5, 6이 나올 확률은 t는 6분의 4, 3분의 2로 세팅을 해주면 돼. 3분의 2. 죽어가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러면 450번 중에 3분의 2를 만나야 되니까 x는 정규분포의 450에 아이 미친놈이 자 일단은 바이노미얼 해야겠죠. 너무 급해요 성격이. 자, 바이노미얼 450에 3분의 2를 따른다.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평균 m부터 구하시면은 450 곱하기 3분의 2 300. 그 다음 분사는 300 곱하기 3분의 1 100. 그 다음 시그마는 10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규분포 전환하면은 300에 그다음 10의 제곱 이렇게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k 이상. 이거는 p x가 k 이상에 대한 확률이 0.9332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표준화 z는 여기서는 10분의 x 빼기 300이 될 겁니다. 10분의 x 빼기 300. 그래서 요걸로 이제 표현시켜서 p는 Z로 바꿔주시고 10분의 K 빼기 3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0.933이니까 그래프 그렸어. 이건 좀 넓이가 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10분의 K 빼기 300이 있고요.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 합쳐서 0.933이 이렇게 나와서 자, 오른쪽 0.5, 왼쪽 0.433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테니까 자, 0.433이가 되는 포인트는 1.5예요.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5. 마지막에 구호 조심 꼭 해주세요. 마이너스 1.5니까 k 빼기 300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되고 k는 285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줍시다. 그렇죠?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여기 분도. 자, 다음 거. 어려운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 재미가 없네. 예약률 또는 취소율 이것도 쉬워요. 캔슬 되는 건데요. 이것도 거의 똑같아서 660번 같은 유형이 시험에 좀 잘 나오긴 하거든요. 뭐 661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일단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그 노쇼 있죠, 노쇼. 노쇼 문제가 은근히 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새끼들을 좀 죽여버리고 싶긴 해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분들, 그치? 예약 취소. 약간 이러면은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한번 보죠. 자, 어느 소극장의 좌석수는 86성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100개를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 기준으로 올 확률이 90%, 안 올 확률이 10%예요. 안 올 확률 10%. 이거는 기준을 올 확률로 잡아도 되고 그다음에 안 올 확률로 잡아도 되는데 네, 숫자가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보러 가지 않을 확률이 10%니까 이건 한 사람 기준으로 취소 인원입니다. x가
취소 인원. 여기서 인원을 좀 잘 봐야 될 게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만약에 x를 바이노미얼에 몇 명이죠 이게? 100개. 자, 100명. 자, 100명인데 100명의 10% 그러니까 0.1 아니면 10분의 1로 잡았다. 이러면은 이때 x는 취소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캔슬을 낼 확률 이렇게 잡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푼 친구는 있는데 괜찮아요? 10분의 9로 잡는 거. 그럼 대신에 이쪽 x를 잘 봐야 돼요. x는 취소 인원이 아니라 올 인원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은 해주세요. 둘 다 풀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소 인원을 잡는 게 계산은 조금 더 편하고 그럼 평균 m은 100 곱하기 10분의 1 10, 그 다음 분산은 1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거니까 9, 시그마는 3 이렇게 돼서 자 x는 취소 인원 수인데 평균 10의 3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0의 3의 제곱. 자 이때 좌석이 부족할 확률 이거는 뭔 소리냐면 문제 잘 읽어요. 마지막에 자 좌석이 14개가 있어야 됩니다. 좌석이 부족할 확률 14개 정도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취소 인원이죠. 취소한 인원이 잘 생각해봐요. x가 14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좌석이 남아요. 조금만 생각해. x가 취소한 인원이거든요. 취소를 예를 들어서 20명이 했다? 그럼 자리가 80자리가 있으니까 84, 86자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러면은 자리가 남는 거야. 자리가 남는 거고 x가 14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 x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취소한 인원수거든요. 취소한 인원수가 5명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좌석이 95자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자리는 86석밖에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마지막에 잘 쓰셔야 되고 p,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긴 해야 됩니다. 취소한 인원이 14명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말장난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걸 z로 바꾸시면은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10의 3분의 1. 자, 3분의 4는 계산이 안 되거든. 잠깐만. 100명 중에서 10분의 1 평균식 맞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9 곱하면은 9. 표준편차 3도 맞는데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근데 이게 이게 표준화하면은 값이 똑바로 안 떨어지거든요. 잠깐만. 뭐지? 자, 86성인데 추가로 14개 더해서 14로 하지 말고 15. 아 근데 15로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14로 하면은 좌석이 부족할 확률 13으로 해야 되나?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14로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자 x는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도 돼요. 숫자를 하나 줄여줘요. 왜냐면은 14명이 취소하면 86자리니까 좌석이 남거든요. 근데 x가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시면은 13명이 취소하면은 좌석이 87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러면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를 약간 여기서 13으로 고쳐줘야지만 이게 계산이 됩니다. 내가 고민한 건 표준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z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은 p, z가 13 빼기 10, 3 나누기 3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을 답으로 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규분포로 환산하시면은 자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가 0.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전체이기 때문에 0.5 플러스 0부터 1까지 0.3413 표 보고 하시면은 답은 0.8413 4번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당황할 수 있어요. 나처럼. 그래서 13으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14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61번 자 요거는 이제 100명을 선발하는 한국대학교가 있나요? 한국대? 어쨌든 자 경영학과 자 이렇게 지원할 건데 7번째 예비 후보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약간 민감한 말이죠. 이런 거는 자 이때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 쉽게 말해서 다른 학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100명이 있는데 100, 그러니까 정확히 나는 지금 107등이야. 보여줄게요. 107등인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수시 쓸 때 좀 느낌이 좀 들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애들이 빠져야 돼요. 6명이 딱 빠져야지만 내가 이제 딱 그 지원을 딱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등록을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됐는데 자 일단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니까 x는 자 정규 분포에 아예 0.1 바이너미얼 잠깐만 자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100명 바이노미얼 스타트 할게. 100명 중에 일단 0.1 요게 이제 x 이름을 잘 봐야 될 게 등록을 안 하는 인원수요. 등록 안 하는
인원.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이제 100명 안에 들면 되거든요. 그 중에 0.1만큼은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0.1을 10분의 1로 잡으시면은 여기서 평균 EX는 100 곱하기 10분의 1, 10. 그다음 분사는 10 곱하기 10분의 9니까 9. 시그마 X는 3.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좀 되긴 해. 그래서 등록 안 하는 인원은 정규분포로 바꾸면 10의 3의 제곱을 따르는데 자 내가 7번째입니다. 그럼 자리가 이제 좀 남는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합격자의 등록을 안 하면은 내 자리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내 자리. 그러면은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을 한다. 자 이게 몇 명이 빠져나가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표를 보여주면 뭔 말인지 아는데 자 100명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비 지원자가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7등. 네. 자 여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부터 100까지. 왜냐면 얘네가 안 빠지면 자리가 안 남거든. 여기서 몇 명이 빠져야 되냐면 최소한 7명이 빠지셔야 돼요. 나까지 들어가려면. 여기서 마지막이 뭐냐면요.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빠지면은 얘는 다 등록해요. 근데 난 지금 7번째 예비 합격 후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면은 몇 명이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x가 여기서 정균포 3을 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x가 6보다 많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까랑 비슷한데 p x가 7 이상이면 된다. 7명 이상이 취소하면 내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정규분포 Z 전환할 때 분모 3 때문에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도 같은 말이에요. x는 7 이상이다. 7명이 빠져야 된다. 같은 말은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면요. 얘가 표준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분모 3을 어떻게든 좀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로 바꾸시면은 6명 이상이 빠진다는 거고 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z로 바꾸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응? 뭔가 이상한데? 어 그러면 얘는 7로 해야겠다. x가 7 이상. 이거는 x 빼기 m이니까 내가 잘못 봤는데 x가 7 이상으로 해야지만 얘가 계산이. 그래야지만 얘가 딱 7을 넣었을 때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되게 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분모 3분을 어쨌든 활용해야 되니까 x는 7 이상. 내가 빼기 10을 실수로 안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7을 넣어야지만 이게 z로 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p z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게 돼요. 그래야지만 요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은 상황을 좀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0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여기를 다 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 0.5,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럼 0.3413 두 개를 더해서 이 답은 0.8413을 답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내가 붙을 확률은 0.8 정도.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물론 뭐 모든 게 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거 잡고 하나 남았는데 그냥 더 할까? 그냥 유형 5번인데. 그러니까 태윤이는 어차피 하나 남으면 끝나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하고 그냥 확통 어차피 정규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성재도 요거까지 해줄게요. 에, 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중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그냥 발전 문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 케바케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다 하면 되고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뒤에는 표본 평균이랑 섞였을 때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노멀 터프 문제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요거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그다음에 조사한 통학 시간 여기서 이름 잘 보셔야 돼. 항상 이런 거 할 땐 통학 시간 x는 평균 25에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마지막에 답 잘 봐주세요.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의 학생 P1. 자 P1은 자 확률 x가 3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유롭게 식을 써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자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일 확률은 P2다. 이 P2가 뭐냐면 잘 보세요. P2가 애매한데 자 확률 여기 식을 쓰는 게 애매해요. 왜냐면 x의 이름 이거 좀 잘 보셔야 하는 게 x가 통학 시간입니다. 통학 시간. 그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일 확률. 여기서 여기 x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한번 들어가고 이항분포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P1은 PX가 35보다 크다. 이거 Z로 깔끔하게 풀리죠. 그럼 잘 봐요. 자, 여기서 Z는 자, 왼쪽은 시그마분의 X 빼기 25 이렇게 되니까 35 넣으시면은 P. 자, Z가 35 빼기 25하면 10 나누기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패턴이 이거긴 한데 요것만 좀 잘 들어봐요. 어려우면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줄게. 그럼 얘가 0, 얘가 2.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P1은 쉬워요. 자, 0에서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반대편은 0.02. 그래서 P1은 0.02가 됩니다. 0.02. 얘는 쉬운데 두 번째 거 식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X는 통학 시간입니다. 통학 시간인데 자, 통학 시간이 35분인 이상인 학생이 N명.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학생이 N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학생 수는 지금 X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X는 통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 재설정. 여기서 중요한 말이게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야. 하나 더 만들어라.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만들 건데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y라는 걸 잡아요. 자, y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y는 2,500명 중에 여기서 x 말고 y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2,500명 중, 자 이렇게요.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 35분 이상인 학생 수. 여기서 학생 수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은 p y는 n명 이상이다. 여기서 일부러 변수 하나 바꿔줘. y는 n명 이상. 정윤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패턴 중 하나가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인원수가 어쨌든 n명 이상이죠. 그럼 선생님 y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잘 생각해요. 자, 아까 P1이 0.02가 그게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이죠. 근데 이거는 2,500명 전체 중에서 이양부 개념 기억해요? 2,500명 전체 중에서 35분 이상인 학생 수.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바이너미얼의 2,500에 그다음 아까 1번에서 풀었는데 P1이 0.0이란 게 뭐냐면 35분 이상인 학생이 0.0이거든요. 그래서 이 0.01을 그대로 붙이면 되기는 해요. y는 이항부로 잡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 2,500명. 그 중에서 2,500명 중에서 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0.02만큼. 요걸 하나 잡고 그다음 이항분포 스타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기서 y 재설정하는 요게 좀 문제 잘 읽어보셔야 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주고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그 광성고에서도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매년 있었기 때문에 좀 잡아주면 애들이 가장 어려운 패턴이요. 그래서 얘가 2,500의 100분의 2, 그러니까 50분의 1로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서 다시 평균 구해. 자 m은 2,500의 50분의 1 곱하면은 50. 그다음 분산은 50 곱하기 50분의 49, 49, 시그마는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로 다시 y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주세요. y는 정규분포 50의 7의 제곱. 이거는 그냥 35분 이상인 학생들의 평균이 50, 표준 편차는 7.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y는 인원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표준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P1이랑 P2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0.02가 나오시면 돼요. 0.02가 나와서 자 마무리해줄게. 자 여기를 Z로 표준화시키면은 Z는 아까 시그마 7 평균 50이었죠. 7분의 y 빼기 50, y 마이너스 50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y 자리 n 대입하시면은 얘가 Z는 7분의 n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02가 나오셔야 합니다. 이걸로 n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은 어차피 다음 시간 연습 문제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7분의 n-5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02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0, 얘 0.02, 여기는 0.48 이렇게 돼서 아까 0.48에 띄는 값은 2.0이었고 이게 2면은 됩니다. 이 값이 2여서 n 빼기 50은 7이 14, n은 64. 정규분포에서는 이 단독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자 여기서 변수 재설정 앞에 있는 요거만 잘 봐주세요. P1은 그냥 뭐지? 35분 이상일 확률 P1. 이거는 X가 아까 통학 시간이었으니까 충분히 X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냥 기본 정규분포랑 똑같은데 자 여기서 P2가 중요한데요. 2,500명의 학생 중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 여기까지 시간이 나왔는데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 학생 수를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만들어줘야 된다. 2,500명 중에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 수. 그리고 얘를 2,500명 각각이 개개별 좀 뛰니까 바이너미얼 이항부로 시작해서 2,500에
그런 다음에 35분의 이상의 확률은 아까 여기서 0.0이고 했으니까 0.0이고는 2항문포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지고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 나올 때는 근본 개념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내신은 정말 좀 난이도 중상급 이상으로 좀 나오니까 기억해서 물론 미적분보다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미적분보다 어렵진 않은데 요 패턴은 좀 기억을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